남욱과 김만배의 논란이 일주일 내내 계속됐단 말입니다. 격돌하고 있는 부분은 천화동인 1호란 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배당 400억 원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거든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160억을 빌려주고요. 당사 임직원에 135억을 빌려주고요. 기배기업 최대 주주에게 90억을 빌려줍니다. 큰 바운더리는 김만배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부분에서 표현을 했을까? 관리 목적으로 누군가 몫이 다르니까. 이때 시점이 여러분 언제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겹치는 그때입니다. 검찰이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뭔가는 쥐고 있을 거다. 과연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최근에 검찰 수사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김용 전 부원장은 계속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고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어요. 한번 지금 결국 법정에서 남욱과 김만배의 논란이 일주일 내내 계속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뭔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금의 흐름이고 둘이 격돌하고 있는 부분은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천화동인 1호란 말입니다. 둘이 격돌한다는 건 누가 남욱과 김만배가 지금 김만배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몇 프로다 아니다 뭐 김만배는 내가 그때 한 말은 과장이었을 뿐이다. 과장이 빚어낸 해프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화동인 1호 한번 감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가면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뭐 재밌는 부분,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건 초반부터 2019년 9월에 대장동이 이슈화되고 10월, 11월에 이제 어떤 보도들이 조금씩 나왔냐면 천화동인에서 실제로 자금이 유출이 되거든요. 2019년에 천화동인이 약 400억 원 안팎의 배당을 받습니다. 성남의 뜰로부터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2019년에 400억을 넘는 돈을 배당을 받는데 이 돈이 2019년 중에 다 유출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 이 부분에서 살짝 염두에 두실 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실제로 직원을 둘 필요도 없고 사무실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다 동일한 장소여서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에 배당 400억 원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거든요. 한번 제가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 중에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160억을 빌려주고요. 당사 임직원에 135억을 빌려주고요. 제가 그 표현 그대로 씁니다. 감사보고서에. 기배기업 최대 주주에게 90억을 빌려줍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되실까요? 비유를 하자면 세 군데를 엉덩이, 둥둥이, 히프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제가 약간 미완성.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일반적이라면 천화동인 1호가 그냥 160억, 135억, 90억 얼마입니까? 합한 400억 원을 누구 A라는 사람한테 김만배에게 빌려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실체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셋을 구분을 했었어요. 엉덩이, 히프, 궁둥이로. 자, 다시 해볼게요. 화천대유라고 썩 표현을 했고 당사 임직원이라고 썼고 지배기업 최대 주주라고 썼어요. 지배기업 최대 주주가 지배기업이 결국 뭐냐면 화천대유거든요. 지금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김만배예요. 그러니까 지배기업 최대 주주는 김만배. 화천대유가 또 뭐냐면 김만배가 100% 지분 가지고 있어요. 김만배. 당사 임직원, 이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당사 임직원은 결국은 뭐냐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누구냐면 김만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바운더리는 김만배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160억, 135억, 90억 구분해서 표현을 했을까? 왜 엉덩이 공둥이? 누구 몫이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도 한 명으로 해버리거든요. 예. 페이퍼 컴퍼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왜 세 명을 160억, 135억, 90억 프로 나눠서 쓰냐는 거죠. 예. 이거는 관리 목적으로 누군가 몫이 다르니까. 하나하나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좀 의심이 가는 부분. 먼저 화천대유에게 160억을 빌려줬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 뜰로부터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2019년 3월에 400억 넘게 배당을 받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천화동인 1호가 배당을 받았으면 화천대유도 당연히 대장동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예. 이건 하드 팩트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화천대유도 돈이 있단 말입니다. 예. 배당을 받아서 400억, 400억 돈 받아서 여기도 충분히 있어요. 응? 그런데 왜 돈을 빌리냐는 거지. 혹시라도 또 천화동인 1호는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화천대유는 실제 이제 아파트 예. 시행을 하는 데니까 야 아파트를 짓는 회사니까 아파트 짓는데 돈 들어갈 수 있지. 김경률은 그것도 몰라. 건설업을 너무 모른다.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화천대유에는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돈을 이른바 PF 대출로 이미 받아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우리 배 소장님도 어디에선가 50억을 받았고 저도 네. 40억을 받았는데 왜 제가 배 소장님한테 15억을 빌려주냐는 거죠. 그리고 배 소장님은 왜 받아가냐는 거죠. 이건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당사 임직원을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네. 이것도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당사람은 여기에선 천화동인 1호 임직원이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때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전까지 이성문, 김석배 여러 사람이 있었다가 예. 2019년 3월 최초 배당을 받는 순간의 즈음에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네, 등기부 등본 보면 빨간 줄이 다 그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확히는 2019년 1월 31일 날 이한성이란 분이 들어옵니다. 이한성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죠. 그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네. 아. 예.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 들어오죠? 화천동인? 천화동인 1호의 이사로 유일한 이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135억이 나가는 거죠. 예. 이제 적어도 제가 공시를 그대로 믿는다라면 이건 도대체 뭐냐. 160억, 135억 구분돼서 나오고 또 지배기업 최대 주주는 김만배를 가리키는데 예. 이 부분한테 90억이 나가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자꾸 기자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도는 발언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작년 10월엔 너무 이거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안 되고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조금 디테일함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전 정보가 없었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 와서 천화동인 1호를 두고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 자꾸 누구 몇 프로 하는 순간에는 왜 특수관계자를 3명으로 구분하여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셋을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구분하였으며 예, 이 중에 당사 임직원인 이한성은 2019년 1월에 비로소 들어와 가지고 135억이 그쪽으로 나가는지 이게 궁금하고 참고로 2019년 이때 시점이 여러분 언제냐면 그때이죠. 저기 많은 사건들이 겹치는 때 네.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겹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은 유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궁금한 것은 이 천화동인에 예. 들어왔던 돈이 네네. 사실상 거의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쪽으로 엉덩이 궁둥이 힙으로 다 나갔는데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이것과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현금이 유출된 것도 분명합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뭡니까 FIU에서 포착한 현금 흐름도 있다고 하니까 400억을 나눠서 쌓은 거죠. 예. 160억, 135억, 90억을 이렇게 구분 포장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주식회사 화천대유, 김만배, 당사 임직원 이렇게 썼는데 과연 이게
화천대유에게 김만배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 둘은 사실상 실체가 동일하고 화천대유는 이미 돈이 많은데 예. 돈 오히려 귀찮죠. 돈이 이미 많은 화천대유에게 왜 160억을 빌려주며 비싼 사실상 동일한 실체인 김만배에게 90억을 또 주냐. 예. 이건 조금 한번 뭐 언론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 주체분들도 조금은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럼 그때 그 천하동인에 빠져나간 돈이 김만배에게로 옮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대로라면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김만배가 90억을 가져갔다 이렇게 네.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9년에 90억이 나가고 2020년도에는 김만배에게 473억이 나갔다고 이제 공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 뭐 조그만 단서일 수 있고 제가 이걸 가지고 확정질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중복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한성이란 사람이 비로소 2019년 1월에 천화동인 1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면서 135억이 그쪽으로 돈이 흘러간 것. 이것도 조금은 주목해 봐야 된다. 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이퍼 컴퍼니에 어느 날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페이퍼 컴퍼니에. 페이퍼 컴퍼니니까 사실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실제로도 없고. 그런데 그 회사에 다른 이사들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한성이라는 이사가 온 다음에 이 사람에게 135억이 흘러갔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 자리는 우리 프로그램은 전 항상 이제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인데 일반 사람이 135억 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35억. 뭐 사실 13억 5천 쓰라고 해도 쓸 일이 없고 네. 네. 이한성이라는 사람에겐 왜 2019년에 135억이 흘러갔을까? 이것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한성이라는 인물도 국회 보좌진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예. 이화영 의원의 그러니까 뭐 네네. 이화영 의원 결국은 이화영 의원은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최측근이니까 네. 또 이제 이해찬, 이화영, 이한성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한성 씨도 계속 이제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잘 이야기가 이게 돈이 이렇게 어디로 그렇습니다. 흘러가고. 조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자분들을 통해서 언뜻 살짝 흘러나오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자금 흐름을 지금 쫓는 게 조금 상당히 쉽진 않고 또한 난맥상이다. 한번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측의 변호인들이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종전엔 여러 곳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다가 지금 계속 물증 없지 않냐. 네. 여기에서 물증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좌이체 된 거 너 찾았냐? 뭐 이거겠죠. 현금이 오고 간 것에 물증이라 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이건데 저는 이제 여러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분 뭐 이제 전직 의원이 하는 말씀을 이제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분도 검찰이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뭔가는 쥐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내보였다가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되치기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준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